네, 안녕하세요. 전기 및 전자공학부 서창호라고 하고요. 굉장히 큰 상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티칭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제 다른 어떤 상보다도 너무나 저에게는 값진 상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우리 좋은 상 만들어주신 이명규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학생들, 그러니까 좋은 이밸류에이션 점수 준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TA들 굉장히 고생 많았거든요. 제가 시도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시켰는데, 우리 TA한테도 감사의 메시지 전달 드립니다. 자, 제가 이게 좀 제목 보면 좀 이상할 거예요. 제가 2012년도에 이렇게 부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9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래서 9년 동안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좀 많은 과목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좀 겪은 좀 교육에 대한 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한번 발표를 한번 구성해 봤고요.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제가 어떤 수업을 가리키는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수업 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교육에 대해서 저희 좀 짧긴 하지만 그런 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마지막 공유하는 걸로 해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내용인데요. 이제 AI와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AI 지금 자율주행이다, AI 비서다, 굉장히 AI 만연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과학난제 푸는 데까지도 AI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AI 기저에는 우리 수학 과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티칭한 과목들은요, AI 기저를 이루는, AI 펀더멘탈을 이루는 수학 과목들을 가리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4가지를 가리켰습니다. 최적화라는 거, 그리고 확률, 그리고 정보이론, 그리고 통신 관련된 과목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만 보시면은 좀 수학적인 이론만 가리켰다고 좀 생각 들 수 있을 텐데요. 그거뿐만 아니라 제 이제 수업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융합 수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론을 가리키고, 이 이론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걸 써가지고 파이썬이라든지 텐서플로우 이런 걸 써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를 또 방점을 둔 융합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호 인터랙션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뿐만 아니라 구현이 이론에 어떤 영감을 주는지도 좀 방점을 둬서 설계된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내용을 굉장히 짧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좀 수업 방법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수업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업 방법을요, 제가 타임라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수업 전하고, 그리고 수업 당일, 그리고 수업 후,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뭔가 이제 제가 액션을 취한 게 있는데, 이 타임라인 4개에 맞춰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제공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수업 방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코र्스 노트라는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요, 나눠줬어요. 제 수업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교과서가 없습니다. 텍스트북이 없어요. 제가 텍스트북을 안 쓰는 이유가 제가 싫어서 안 썼어요. 왜 안 썼냐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불만이 뭐냐면은 텍스트북이 너무 두꺼워요.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수님들 그거 다 안 가르쳐요. 다 부분만 가르치거든요. 근데 텍스트북은 600페이지, 700페이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갈피를 못 잡았어요.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좀 다르게 해야겠다 싶어서 이 코र्스 노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코र्스 노트가 뭐냐면요, 수업에서 진행하는 내용만 담은 그러한 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그런 내용을 전혀 안 담았고요. 수업에서 담은 내용만 담은 코र्스 노트를 직접 제작해서 만들었고, 3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가 이제 그 전에 어떤 걸 배웠는지 이렇게 복습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은 본 수업에서 나가는 내용의 디테일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 수업에 뭐 나갈지. 그러니까 수업하고 연계성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말미암아서 이제 스토리라인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전에 또 제공한 게 뭐냐면은, 우리 수업 좀 참여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만 듣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학생들 수업하는데 좀 쓸 수 있게끔 제가 수업 전에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프리뷰 슬라이드라고 해가지고요, 이 빈칸이 들어간 슬라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쓰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슬라이드를 제공을 해줬고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이제 정답도 알려줍니다. 렉처 슬라이드를 전부 다 공개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업 당일날 이렇게 나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수업은 전부 다 녹화를 해가지고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녹화본은 전부 다 유튜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업이 굉장히 길잖아요. 대략 한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학생들이 긴 영상 되게 보기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잘게 쪼갰습니다. 어떻게 쪼갰냐면은 코र्스 노트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잘게 쪼개서 한 5파트 정도로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샘플 하나 보여드릴 것 같으면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채팅창에 질문을 하면은 제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녹화가 돼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공해 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숙제 또 중요하잖아요. 숙제 중요한데 이것도 좀 그 2가지 특징으로 제가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봤냐면은요. 이게 지금 숙제가 보통은 이제 그 교수님들이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 때는 이게 숙제 문제하고 수업에서 나간 거하고 관련이 없는 게 막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관련이 있을 텐데 관련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그게. 왜 싫었냐면 그러다 보면 이게 동기가 떨어지거든요.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업에서 나가는 거하고 관련된 내용만을 담은 그런 프로블럼 셋, 그런 호목 문제를 만들어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째 특징은 이제 아까 지금 융합 수업 이렇게 설명드렸다시피 그 코딩 문제를 직접 제가 손수 제작해가지고요. 여기 숙제 문제를 만든 게 이제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이것 좀 제가 exam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제공을 한 게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시험의 목적이 테스트가 아니고 저는 시험의 목적은 학생들 공부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할지 모를 때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제가 좀 판단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게 exam 가이드라인인데 exam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건 뭐냐면 다 알려주는 거예요. 몇 문제가 나올지,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어떤 식의 문제가 디테일하게 나오는지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잘 보고 보지 않으면 못 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exam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다 이걸 만들다 보니까 제가 좀 의도는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좀 책까지 좀 쓸 수 있게 돼가지고요. 이게 4권의 책을 쓰게 됐고 2권은 출판인 승인이 났고 2권은 지금 리뷰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 방법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좀 짧은 소견이지만 좀 교육에 대한 좀 짧은 좀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공유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그 생각이 첫 번째 교육 목적에 대한 제가 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이명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교육의 목적하고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하고 너무 부합되는 것 같더라고요. 막 꿈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의 목적이 진짜 꿈하고 굉장히 부합된 거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 사람의 말을 빌려가지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지금 윌리엄 버틀러 예이시라는 지금 아일랜드의 시인인데 이분이 한 예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했겠죠. 근데 이제 번역을 해드리자면은 교육은 양동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것이다. 이게 달리 얘기하면 우리 그 지식, 양동에 우리 지식이라고 비교할 수 있는데 지식을 갖다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한테 마음, 하트를, 열정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저는 이제 교육의 목적이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꿈을 갖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잘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이 동기부여를 잘 하려면은 교육 방법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교육 방법론이 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학생들이 왜 배우는지 알려면은 그래야지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 왜 배우는지 알려면은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례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사례 중심 교육. 예를 들면은 뭐 AI 이런 거 뭐 사람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럼 뭐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이미지 분류라든지 음성 인식,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먼저 보니까 열매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에서
열매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 이거 열매 따먹고 싶지 않느냐.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따먹으려면 니네들 뭐에 의존해야 되냐면 우리 뿌리에 의존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뿌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 동기부여가 되고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이 전달되지 않을까 하고 하는 게 이제 제 좀 짧은 생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빨리 짧게 끝내드릴게요. 그 마지막은 제가 이거는 최근에 든 생각인데요. 우리 총장님께서 우리 그 유퀴즈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막 동영상 연상이 막 이제 300만 정도 뷰가 됐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좀 든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제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생각을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이 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저한테 가끔 물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제자를 길렀냐고. 근데 해본 게 없어요. 그냥 아마 제가 방해하지 않은 게 참은 게. 아, 내가 그때 혼내자고 참은 게. 아, 화는 났었지만. 네, 속으로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네. 실제로 제게 이광현 교수님은 저한테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학생 생활도 뭐 이렇게 성실하지 못했고 뭐 하나 제대로 못하던 20대였는데요. 그때 정말 아낌없이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잘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그냥 기억에 남고요. 예,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이게 학생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좀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 저도 우리 회장님처럼 훌륭한 학생 키우고 싶고 막 그런 열정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지금 어떻게 학생들을 키워야 되는지 지식 전달만 하면 안 되고 동기부여 다 좋은데 근데 마음가짐은 어때야 될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총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해준 게 없다. 해준 게 없다. 방치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무관심한 게 답인가라는 생각을 좀 들어봤거든요. 근데 무관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총장님께서도 좀 화가 좀 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정유 회장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좀 약간 좀 감동적으로 좀 이렇게 연설하신 거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을 가졌는데 또 화를 또 잘 참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 사람들 화를 언제 잘 참냐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화를 잘 참을 때가 기대를 안 할 때 참더라고요. 기대가 하나도 없으면은 참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가르칠 때, 저는 아들이 2명 있는데 미쳐버리겠거든요. 막 이거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못 가르치겠어요. 왜냐?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대를 안 하면 화가 안 나요.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는 조금 덜 화가 안 나고, 우리 티칭한 학생들 가르칠 때는 아주 제너러스해집니다. 이게 기대 레벨인 것 같아요. 기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대를 안 한다 이러면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제가 좀 미화시켜 봤습니다. 기대를 안 하는 거를 유식한 말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존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존중. 학생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 그거 하고 싶으면 너 해라. 나는 해줄 거 다 할 테고 난 너 기대 안 하겠다. 이런 존중의 마음이 학생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고 정말 훌륭한 큰 일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마지막을 제가 장식을 해봤고요. 이상 저는 내려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